YBM HSK 전략의 신 6급 쓰기 부분 28강 생활 서사문. 여러분 안녕하세요. YBM 전략의 신 6급의 저자 김연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28강에서 30강까지는 드디어 쓰기 부분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6급 시험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아마도 이 쓰기 부분일 텐데요. 사실 쓰기 부분은 장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글짓기 같은 경우는 그 제목이 주어지고 제목에 관해서 글짓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중국어 실력이 좋아도 사실 글짓기 실력이 없으면 글짓는 어떤 그 실력이 없으면 잘 쓰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 쓰기 부분은 글짓기가 아니라 말 그대로 요약하기입니다. 그러니까 천자로 된 긴 지문을 빨리 읽고 나서 그 다음에 제한 시간 내에 짧게 핵심 내용만 요약을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글짓기 실력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훈련을 통해서 누구든지 얼마든지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이 쓰기 부분이에요. 그래서 듣기나 독해 부분에서 점수가 잘 안 나온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듣기나 독해에서 뭐 50점이 나왔다. 그래도 이제 100점이잖아요. 한 90점에서 100점 정도 나왔을 때 쓰기 부분은 뭐 아니면 도거든요. 그러니까 30점 이하도 나올 수 있지만 대부분 어느 정도 연습을 하시면 8, 90점 이상 나오거든요. 그러면 180점이 훌쩍 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듣기나 독해에서 만약에 6, 70점 이상을 받았다. 평균. 그랬을 경우에는 뭐 쓰기만 잘 정리를 하시면 230, 40점, 50점 이상도 나올 수 있겠죠. 쓰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선 이 쓰기 부분은 객관적으로 요약을 해야 되는 거, 요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가면 점수가 많이 깎이고요. 그리고 이야기, 대부분 한 편의 이야기가 들어가요. 대부분이 아니라 100% 서사문이 나오는데요. 발단 부분,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전개되고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마지막 결과 부분이 나오게 되죠. 근데 이 결과 부분에서는요. 그냥 결과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이야기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대부분 주제, 다시 말하면 감상 부분이 있는 경우가 많이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28강에서는 그 출제 빈도수가 가장 높은 생활 속에서 어떤 생활하면서 겪은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개가 되고요. 마지막에 감상 부분이 들어가는 전형적인 시험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약은 이제 1000자 정도 되는 그 긴 문장을 450자 정도로, 그러니까 400자 정도로 해야 되니까 350에서 450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이제 400자 이상, 450자 이하 정도면 가장 좋겠습니다. 더 길어지면 조금 점수가 깎입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군더더기가 붙으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원문에는 제목이 없지만 나중에 요약할 때는 제목을 반드시 쓰셔야 하는데요. 제목은 주제문에서 중심 단어를 제목으로 쓰거나 아니면 전체 내용에서 계속 반복되는 중심 단어, 핵심 단어를 제목으로 빼셔도 돼요. 이따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감상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정확하게 쓰셔야지 점수가 많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제 28강에서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발단, 그 다음에 전개, 결말에 작가의 어떤 감상이 들어가는 그 순서로 요약하는 방법, 군더더기를 빼고 요약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29강에서는 구체적인 기술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발단 부분, 맨 앞에 이제 두 글자 들여쓰기를 하겠죠? 앞부분에 누가, 그러니까 육하 원칙,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다를 객관적으로 요약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심 내용은요. 객관적인 사실이 중심 내용이고요.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이라든지 묘사하는 부분들은 중심 내용이 아니니까 다 과감히 삭제를 하셔야겠죠. 앞부분에 보시면 주인공 누가, 마리가
还有一个星期 일주일만 되면 일주일 있으면 就满 7岁了 7살이 된다. 그래서 마리는 곧 7살이 된다. 그 다음에 같은 내용, 같은 표현으로 바꾸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마리 快要 7岁了 같은 내용으로 바꾸셔도 돼요. 그래서 그녀의 生日愿望 생일 소원은 바로 뭐냐면 이용요 가지는 거죠. 이철珍珠项链 진주 목걸이를 가지는 게 소원이래요. 요게 객관적인 사실이죠. 그 다음에 그 밑에는요. 마리가 또 마마说 엄마한테 계속 진주 목걸이 사달라고 조르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구체적인 내용 이런 거는 다 삭제해 버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신다면 그 첫 번째 요 부분, 요 단락에 해당하는 요 문장에 해당하는 것을 똑같은 표현으로 쉬운 표현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내용이 변하지 않게 마리 快要 7岁了. 그 다음에 생일 소원은 진주 목걸이를 갖는 것이다. 다음 전개, 내용이 이제 전개가 되는 부분인데요. 화제 제시 뒤에 두 번째 단락은 반드시 줄 바꾸기를 하셔서 단락을 새로 쓰셔야 하겠죠. 두 글자 들여쓰기.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혹은 새로운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서 이렇게 인물이 인물 행동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든가 그런 것을 사실적으로 이제 요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의 경과는 써주는 게 좋습니다. 얼마 후에 마리는 더到了那串 얻게 됐어요. 받게 됐어요. 珍珠项链을요. 새로운 사건의 발생이고 객관적인 사실이죠. 그런데 중간에 수식 성분은 중요한 내용이 아니니까 梦寐以求 오매불망 기다리던 이런 거는 다 삭제하시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그래서 그녀가 이 진주 목걸이를 받아서 좋아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서술이 돼 있어요. 묘사가 돼 있어요. 막 계속해서 막 비춰보기도 하고요. 거울에. 그리고 엄마처럼 아주 예쁘게 꾸민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구체적인 묘사는 중심 표현이 아니니까 삭제를 하세요. 객관적인 사실만 요약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마리는 거의 任何时候또 언제든지 다 따이렇다 그것을 끼고 다녔어요. 차고 다녔죠. 그러면 같은 말로 바꾸셔도 됩니다. 쉬운 표현 每天都带着它 라고 하셔도 되겠죠. 그 옆에 중복되는 표현 그래서 그것을 그 목걸이를 빼놓기가 아까웠다. 이런 것은 매일 하고 다녔다라는 뜻과 상통합니다. 중복된 표현은 삭제를 해버리시고요. 그리고 只有才 오로지 요용, 수영을 하거나 아니면 洗澡, 목욕을 할 때만 摘下来 그 목걸이를 빼놓았죠. 왜냐하면 万一 만약에 이 목걸이가 弄湿了 젖게 되면 颜料 그 염료, 그 염색이 그녀의 脖子 목을 染成绿色 녹색으로 물들인대요. 다시 말하면 색이 변한다라는 뜻이죠. 그 颜色会变的 바뀌게 되는 거예요. 毕竟 결과네요. 어쨌든 그것은 不是一串真正珍珠项链 진짜 진주 목걸이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새로운 사건 발생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얼마 후에 마리가 진주 목걸이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아주 그것을 좋아했죠. 每天都带着它 그것을 매일 하고 다녔어요. 但是 그렇지만 이 진주 목걸이는 是假的 가짜이기 때문에 목욕을 하거나 수영을 할 때 必须摘下来 반드시 그것을 빼놓아야 돼요. 否则 안 그러면 颜色会变的 색깔이 변할 테니까요. 그래서 구체적인 묘사를 한 내용, 주관적인 생각 그런 것들은 다 빼버리시고요. 그 다음에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다, 행동의 변화, 사실에 입각해서 그 부분만 바꾸시면 되고 그리고 약간 어려운 표현인 경우에는 뜻이 변하지 않게 쉬운 말로, 같은 말로 바꾸셔도 됩니다. 다음 또 이제 단락이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등장인물이 인물이 등장을 했거든요. 아빠가요. 마리는 요 이웨이 十分爱他的 爸爸가 있었는데요. 그 다음에 시간 每天晚上 매일 저녁에
그녀가 잘 준비를 할 때 아빠는 하던 일을 멈추고 走到楼上 그 위층에 있는 마리의 방에 가서 给她讲故事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것도 수식 성분이나 불필요한 거 다 빼버리시고요.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다. 사실만 쓰시면 돼요. 마리는 마리를 좋아하는 아빠가 있었는데 그는 每天晚上 매일 给她讲故事 그녀에게 이야기를 들려줬죠. 중간은 다 삭제해 버리시고요. 하루는 저녁에 아빠가 원타 그녀에게 물어봤죠. 직접화법이 나왔어요. 끈 따옴표로 마리아 나를 사랑하냐 사랑한다 이런 건 중심 내용이 아니에요. 그 뒤에를 봤더니 그러면 너 넝부넝 뭐뭐 할 수 있겠니? 너의珍珠项链그 진주 목걸이를 나한테 줄 수 있겠냐 라고 했더니 마리가 뿌 안 된다고 거절하는 내용이죠. 그 밑에는 왜 안 되는지 그 다음에 그 대신 진주 목걸이 대신 小公主라고 하는 그런 그 코끼리 인형을 주겠다. 뭐 이런 내용은 구체적인 내용이거든요. 구체적인 대화는 중심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삭제를 해버리시고요. 요약하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 위에 사건을 중심으로 객관적으로 요약을 해버리면 마리를 좋아하는 아빠가 있었는데 아빠는 매일 저녁 마리한테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어느 날 저녁에 간접화법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가 원 마리한테 물어보았다. 묻는 내용이 뒤에 나오겠죠. 진주 목걸이를 给自己 자기한테 줄 수 있냐고. 여기서 타 自己 동일 인물이고요. 그랬더니 마리가 没有答应 거절을 하게 되는 거죠. 대답을 하지 않았다. 다음 전개 부분. 또 줄이 바뀌었고요. 일주일 후에 시간의 경과죠. 아빠가 또 마리한테 묻는 거예요. 사랑하냐 사랑한다 중심 내용 아니고요. 그러면 네 진주 목걸이를 나한테 줄 수 있냐 그랬더니 마리가 또 뿌 거절을 하는 내용이죠. 그럼 이 내용은 앞부분의 전개와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줄 바꾸기 하실 필요 없이 바로 이 내용을 일주일 후에 아빠가 또 마리한테 물어봤지만 마리는 거절했다. 그 내용을 뒤쪽에 쓰시면 됩니다. 또 물어보았다. 앞부분 잠깐 다시 볼게요. 그 중간 밑에 그러나 내 인형을 줄 수 있어요. 다른 거 줄 수 있다고 또 막 말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이건 중심 내용이 아니니까 요약하실 필요가 없겠죠. 다음 또 줄바꾸기를 하고요. 또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저녁에 아빠가 타진 마리더 방제시 마리의 방에 들어왔을 때 그런데 파시엔 발견을 하게 돼요. 마리가 반저 双腿 그 무릎을 꿇고 坐在床上 그 침대 위에 앉아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소리 없이 막 눈물을 흘리는 그런 내용이죠. 아빠가 물어봤겠죠? 왜 그랬냐고요? 그랬더니 마리가 나 취봐 봐봐. 这是给你的. 아빠 진주 목걸이 가져가세요. 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 밑에 아빠가 옌쾅 그 눈가에 뿌진 저절로 자기도 모르게 실러 눈가가 촉촉해졌다. 이 부분은 구체적인 묘사 부분인데 이것은 아빠의 감정이잖아요. 심리 상태. 그래서 일반화시키면 됩니다. 이 구체적인 표현을 포괄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눈물이 흘렸다라는 것은 감동받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빠바, 헌감동 이렇게 바꾸셔도 되겠죠. 그 다음에 구체적인 그러면 이제 객관적으로 다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또 며칠 지난 어느 날 저녁에 아빠가 마리의 방에 왔을 때 그리고 그 옆에 마리가 그 무릎을 꿇고 뭐 책상에 앉아서 그 침대 위에 앉아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이건 구체적인 표현이잖아요. 이것을 다 쓸 필요가 없이 일반화시키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 마리가 헌난구어 아주 괴로워했다. 그것을 파시엔 발견했다. 괴로워하는 것을 발견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다시 요약을 해보시면 그렇게 정리를 했어요. 파시엔 발견했다. 마리가 헌난구어다 양즈 아주 괴로워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랬더니 이제 그녀가 뚜이 빠바쇼 아빠한테 얘기를 한 거죠. 가져가세요. 아빠 거예요. 이 직접화법으로 설명을 했는데요. 모든 직접화법을 다 간접화법으로
바꾸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간단한 직접화법은 내용이 중복되지 않을 때 그대로 쓰셔도 됩니다. 그랬더니 아빠가 헌감동, 아주 감동을 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다시 앞부분으로 넘어갈게요. 그랬더니 아빠가 그 손을 뻗어서 나아져올러 가지고 갔죠. 마리의 샹리엔을요. 그리고 다른 손으로 만말 더 천천히 쥐투 꺼냈어요. 남색 그 상자를요. 근데 그 상자 안에는 진짜 진주 목걸이가 들어갔죠. 그러면 이것을 간단하게 줄인다면 타 나아져올러 그가 가져갔죠. 마리의 지아샹리엔 가짜 목걸이를 가져가고 그리고 숭게타 그녀에게 선물을 줬죠. 이추안 쩐정더珍珠 샹리엔 진짜 목걸이를 줬다. 이렇게 사실만 요약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제 결말 부분을 보시면요. 뭐라고 했냐면 중간에 마리가 찍냐 아주 놀라면서도 얼려 그리고 화이호다 기쁘게 칸저 빠바 아빠를 보게 된 거죠. 그러면 이 단어를요 똑같은 단어 이제 조금 쉬운 표현으로 바꾼다면 취징 얼려高兴的 칸저 빠바 이렇게 바꾸셔도 돼요. 내용이 변하지 않게. 그 너무 기뻤죠. 그 옆에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았다. 뭐 이런 거는 중심 내용이 아니니까 다 삭제해 버리시고요. 맨 마지막에 이 목걸이는 이미 그의 고다이리 주머니 속에서 팡러 헌지올라 아주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계속 짜이덩다이 기다리고 있었죠. 마리가 팡치 포기하기를요. 그 가짜 목걸이를 이렇게 해야만 비로소 게이니얼 딸한테 진짜 목걸이를 줄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이유이기 때문에 써주셔야겠죠. 그래서 요약을 보시면 마리가 취징 얼요 까오싱 아주 놀라면서도 기뻐했죠. 사실 진짜 목걸이는요 이미 그의 주머니 속에 오랫동안 있었고요. 계속 마리가 가짜 목걸이를 포기하기를 기다렸어요. 그래야만 진짜를 줄 수 있으니까요. 사실이요. 사실에 관한 설명. 그래서 이 부분이 결말 부분인데요. 이거는 이제 단락을 바꾸지 않고 이제 전개 끝부분에 같이 이어서 쓰셔도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슷한 표현으로 같은 표현으로 좀 쉬운 표현으로 바꾸셔도 상관없습니다. 마지막에 작가의 감상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아무리 짧아도 단락을 바꾸셔서 독립된 단락으로 쓰시고요. 그 다음에 앞부분은 다 상관이 없고 핵심 단어 这个故事告诉我们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려준다. 여기가 주제문이잖아요. 독해 네 번째처럼 여기는 되도록이면 문장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쓰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주제문이니까요. 동더 팡치 포기하는 것을 알아야만 포기할 줄 알아야만 자이능 뭐뭐 할 수 있다. 이용요 가질 수 있다. 什么的机会 기회를 更多得到好东西的 좋은 것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이게 작가의 감상이죠. 요거는 그대로 써주셔야겠죠. 그래서 요약 요 그대로 썼습니다. 만약에 감상 부분이 있는데 감상 부분이 틀렸거나 쓰지 않으면 점수가 많이 깎이게 되겠죠. 왜냐하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이 부분이니까요. 그러면 만약에 제목을 쓴다면 지금 이 부분에서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가 마리하고 진주 목걸이가 되겠죠. 그래서 마리의 진주 목걸이라고 제목을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주제문에서 핵심 단어가 동더 팡치가 되겠죠. 포기하는 것을 알다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목에 해당하는 것은 그렇게 중심 사물이나 인물을 간단하게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주제문에서 핵심 단어요. 제목은 길면 좋지 않습니다. 핵심 단어만 따서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원고지를 보셔야 되는데요. 맨 위에 칸에 제목을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목이 짧을 경우에는 정중앙에 쓰셔도 되고요. 만약에 제목이 긴 경우에는 앞에 4칸 들여쓰기를 하고 5칸서부터 쓰셔도 됩니다. 2글자 들여쓰기를 하고 시작이 되고요. 처음에 도입 부분이죠.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내용 전개에서 줄 바꾸기를 하셔야 되겠죠. 대부분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이렇게요. 혹은 이제 사건의 새로운 발생에 따라서 그 다음에
쉼표나 마침표처럼 문장 보호는 한 글자처럼 취급을 하셔서 한 칸에 하나씩 쓰셔도 되지만 직접 화법을 쓰실 때는 위아래로 점을 찍는 클론과 큰 따옴표는 한 칸에 같이 쓰셔야 됩니다. 이게 나누어서 이렇게 두 칸에 나누어서 쓰시면 안 됩니다. 한 칸에 쓰시고요. 그 다음에 마침표로 끝나면 큰 따옴표 마찬가지로 한 칸에 쓰시고요. 만약에 쉼표나 마침표를 써야 하는데 원고지가 없는 경우는 원고지 밖으로 글씨가 나가면 안 되잖아요. 마지막 글자 옆에 쉼표나 마침표를 붙여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주제문은 짧지만 단락 바꾸기를 해서 독립되게 썼죠. 여기까지 그 요약하기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생활 속에 어떤 이야기가 들어있는 생활 서사문, 다시 말하면 수필이죠. 간단히 말하면 맨 마지막 단락에 작가의 감상이 들어간 생활 서사문에서 발단, 전개, 결말 요약하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